네, 사회문화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문화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라는 파트를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 파트에서는 별표를 5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관점에서 무조건, 자,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더라도 원래 2016년에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된다. 많이 출제될 때는 2문제까지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3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극단적이죠. 네. 근데 관점이라는 타이틀을 알고 있는 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점은 사회 문화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알파요 오메가다라는 얘기까지 하니까 얘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5개 해주시고요. 이를 차례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점이라는 말은 뷰 포인트입니다. 즉 내가 어디를 좀 더 집중해서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관점이 다루고 있는 테마는 2개입니다. 하나, 개인을 집중해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사회를 집중해서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가 관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리를 하실 때 사회라는 개념은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사회는 개인과 개인의 모임이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한 개인들을 볼 것이냐, 사회를 볼 것이냐에서 사회는 개인보다 좀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즉, 관점은 크게 거시적 관점하고 미시적 관점으로 분류가 되는데, 거시라는 말은 큰 것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즉, 거시적 관점은 개인과 사회 중에서 사회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시, 현미경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십시오. 현미경은 작은 걸 보는 거죠. 즉, 개인과 사회 중에서 개인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미시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회 중심이라고 한다라는 건, 즉, 어떤 문제의 원인도 사회에서 찾는 거고요. 사회문화 현상, 어떤 사회문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역시 사회에서 찾을 때, 그걸 우리가 사회 중심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시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주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라든가 아니면 사회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시적 관점, 얘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고 있고요. 대책도 역시 개인에게서 찾고 있는 태도를 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개인 간의 관계와 개인들의 행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태도입니다. 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시. 자, 얘들은 기본적으로 중요도를 봤을 때 개인보다 사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회 중심으로 관찰하는 거고요. 얘들은 사회는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개인은 사회한테 영향을 못 준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가 바라보고 있는 개인은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는 타율적인 존재고요. 그 다음에 수동적인 존재다라는 게 거시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미시는 중요도를 놓고 봤을 때 개인이 사회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사회는 개인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개인은 사회를 바꾸어 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시가 바라보고 있는 개인은 상당히 자율적인 존재고요. 그리고 얘들은 능동적인 존재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가기 전에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우리가 미시는 개인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개인 나오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거시가 사회 중심이라니까 개인은 없나요? 라는 질문. 그리고 자, 우리 관점에서 보면 지문 해석을 할 때 일단 개인 나오니까 무조건 미시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거시에서도 분명히 개인이 있습니다. 즉, 미시에만 개인이 있고 거시는 개인이 없다라고 하면은 틀린 내용이고요. 거시는 개인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로 봅니다.
그러니까 거시에서 개인은 사회의 일부가 되는 거고요. 미시는 개인들이 모이면 사회가 된다라고 보니까 개인 그 자체가 사회가 된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미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들의 모습도 함께 관찰해 주십시오. 거시가 생각하는 개인의 모습은 수동적이고 타율적입니다. 하지만 미시가 생각하는 개인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이다. 모습까지 연결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시, 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인들이 모이면 그 자체가 사회가 된다. 자, 얘를 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얘들은 개인과 개인이 모이면 그 자체가 사회가 된다. 즉, 사회라는 거 모습 속에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과 개인들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모든 게 개인으로 환원된다라는 게 미시의 생각입니다. 자, 만약에 얘들의 관점에서 개인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들에게선 사회, 만약에 사회에서 개인을 지운다라면 사회라는 건 빈 껍데기밖에 없다. 즉, 미시는 어디로 연결이 되냐 하면 사회 명목론으로 연결이 됩니다. 명목, 자, 오직 이름밖에 없다라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거시는 분명히 개인과 개인의 모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과 개인이 모이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사회가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거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회에는 분명히 개인과 개인도 있지만 개인을 떠나 독자적으로 제도라든가 아니면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태도입니다. 자, 얘들도 똑같이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만약에 사회에서 개인을 지우더라도 미시와는 달리 사회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단순히 개인의 합이 아니라 개인의 합 이상의 독자적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시는 뭐로 연결이 되냐 하면은요, 사회 실체론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통상 거시를 설명하는 이론, 자, 공간이 여기밖에 없고 지우기도 애매하니까 바로 쓰겠습니다. 거시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기능론이 있고요. 두 번째, 갈등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를 설명하는 이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교환 이론이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사회 명목론이나 사회 실제론은 이단원 쪽에서 설명을 하는데, 일단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얘들이 같이 얘들을 세트 메뉴로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거시의 입장에서 이런 태도들이 함께 나온다를 따로 가지 마시고요, 연결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에게 이렇게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단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봤을 때 만약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다라고 하면은 거시냐 미시냐 내지는 기능 갈등이냐 아니면 상상 교환이냐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실체론이나 명목론을 물어볼 때는 지문에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때는 실체론이냐 명목론이냐라는 걸 가지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기본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그동안 기출 문제들, 자, 이건 수능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에서 기출 문제는 과거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의 차이점,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얘들과 어떻게 다른가 차이점 위주로 물어봤다가 2014년부터 했습니다. 제가 숫자 포비아가 좀 있어서 연도가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네, 2014년 이후부터는 기능론과 갈등론의 공통점, 상상과 교환 이론의 공통점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차이점으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얘들의 공통점도 같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보십시오. 기능론과 갈등론의 공통점이 뭡니까? 라는 질문 나오면요, 네, 얘들은 것이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나 대책을 사회에서 찾고요, 개인은 사회의 영향을 받는 타율적인 존재고요.
그리고 얘는 실제론으로 연결된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상과 교환 이론은 자, 얘들은 미시다. 그리고 얘들의 모습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이다. 그리고 얘들은 명목론으로 연결된다. 요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빠뜨릴 뻔했네요. 교환이론. 자, 얘가 2013년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이제 저희 사회문학 교과서로 들어오게 된 내용인데요. 통상 교환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교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경제 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무역 이론입니다. 즉, 교환 이론은 미시적 관점이 될 수도 있지만 거시적 관점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온다라는 표현이 이상하네요. 자, 미시에서도 설명이 되지만 거시에서도 설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다행히게도 우리 수능에서는 거시로 묻지 않습니다. 이게 평가원과 EBS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 쪽에서도 출제 범위가 기본적으로 고3, 고3들이 대학을 가지 않는 친구들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라는 과목이 신설됐기 때문에 우리의 베이스는 수능을 기준으로 가시면 됩니다. 수능에서도 얘는 미시로만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교환이론은 거시가 아니라 미시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설명은 가능하다. 하지만 출제는 언제나 미시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이론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능론하고 갈등론에서 세부 내용을 아시기 전에요. 일단 큰 그림 다시 하나만 그리고 가겠습니다. 기능론과 갈등론의 아까 공통점이 그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들들의 차이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얘들은 사회는 잘 돌아간다가 기본 전제입니다. 근데 갈등론, 얘들은 사회는 잘못 돌아가고 있다가 기본 전제입니다. 왜 잘 돌아가고 왜 잘못 돌아가는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얘들은 사회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 정도. 그거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얘들 개인 간의 관계를 보고 있는 거는 공통인데 어떤 부분을 집중하고 있느냐. 즉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해석하는데 포커싱을 하고 있다면 교환이론사에선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이쪽의 목적이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능론, 갈등론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론. 일단 기능론은 기본 전제가 뭐냐면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다라는 학설입니다. 즉 사회 유기체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유기체라는 말은 사회는 하나의 생명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금 더 수업의 편의를 위해서 사회를 나의 몸으로 비유를 해서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가 생명체고 내 몸으로 가니까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사회는 항상성을 가지게 됩니다. 항상성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향상성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같은 말입니다. 일단 항상성이라는 말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속성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이런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며칠째 수업과 촬영이 좀 많아서 입술이 좀 많이 부풀었습니다. 첫 시간부터 이렇게 참 못생긴 모습을 보여드려서 참 죄송한데요. 네, 제 입술이 365일 이렇게 부풀어 터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좀 아픕니다. 네, 불완전하죠. 하지만 금방 회복을 해서 깨끗한 입술로 되돌아간다. 이런 것들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그다음 두 번째, 유기체, 생명체, 내 몸이니까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들이 여러 개가 존재할 겁니다.
즉 내 몸에서 머리 같은 게 있을 거고요. 손이나 아니면 발 같은 게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하는 구성 요소들은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가 나오게 되고요. 이들이 하고 있는 고유한 역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즉 머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머리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손이나 발도 자신의 손 내지는 발 그 부분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고유한 역할은 전체를 위해서 하고 있구나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손으로 물건, 음식을 먹는다는 건 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 전체를 위해서 소화를 하게 되는 거, 그런 역할을 한다. 그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구성 요소들이 하고 있는 고유한 역할. 자, 어떤 구성 요소가 머리가 되고 어떤 구성 요소가 손, 발이 되느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쓰는 게 좀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유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은 정말 똑똑해서 사회의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어떤 사람은 좀 떨어져서 손이나 발과 같은 역할을 한다. 즉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면 높은 역할, 높은 위치, 능력이 좀 떨어질 때는 낮은 위치에 가게 된다. 그게 기능론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구성 요소들은 또 하나, 자, 구성 요소들은 네, 언제나 조화와 협력의 관계에 있다. 이게 기능론 사회유기체설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머리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인수분해 되면 저는 살까요, 못 살까요? 죽죠. 그러니까 언제나 유기체니까 머리와 손, 발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될 거고요. 협력하지 않으면 제가 살아날 수 없게 될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잘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현재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즉 현재 있는 것만 지키자. 그래서 보호할 보자와 지킬 숫자를 써서 보수적인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첫 번째 베이스로 잡아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가 능력의 차이라는 게 이게 계층 쪽에서 다시 한번 할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해석할 때는 전체를 위해서, 구성 요소들이 전체를 위해서 활동한다. 내지는 구성 요소 간의 조화와 협력의 관계다. 이걸 가지고 지문에서 기능론이라는 걸 잡는 힌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하면 기능론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기능론에서 사회 문제는 항상성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능론의 관점에서는요, 사회 문제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현재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 요 자체가 사회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다시 완전한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기능론에서 사회 문제는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잘 돌아간다라는 전제니까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건 예외적인 현상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제가 욕심이 좀 많아졌나 봅니다. 저쪽에 현장 강의를 할 때는 좀 늘 시간에 쫓겨가지고 정말 중요한데도 설명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좀 많았는데 촬영 강의는 시간의 제약이 좀 더 적으니까 한 번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만 더 자꾸 이렇게 되네요. 네,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니까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네, 잔소리 빼고 가겠습니다. 기능론에서 사회 문제는 일시적이다, 예외적이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는 일부의 문제다, 내지는 구성 요소의 문제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이건 또 뭔 얘기냐? 자, 기능론
사회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회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일부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일부라는 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의 문제다. 되시겠습니까? 이쪽 설명할 때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시계가 있는데요. 이 시계에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자, 시계 진짜 비싼 시계입니다. 예. 저한테 꿈이 히말라야를 가는 게 꿈이어서 좀 고도계, 기압계, 온도계, 뭐 나침반까지 있는 시계. 한국에서 구입을 못해서 일본 가서 구입을 해왔습니다. 예, 예. 근데요, 그 시계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없다면 그 시계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안 가죠. 배터리는 시계의 일부죠. 네, 시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문제가 생기니까 시계가 작동을 멈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계 버리실래요? 배터리 바꾸실래요? 당연히 배터리 바꿔야죠. 즉, 일부, 즉 구성 요소의 문제니까 문제를 일으킨 그 구성 요소만 해결을 하면 다시 사회는 잘 돌아가게 된다가 기능론의 관점입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능론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갈등론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요. 자, 갈등론. 얘는 기본 전제는 사회라는 거 안에는 크게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으로 나눠진다. 자, 좀 전에 기능론은 사회는 한 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얘들 사이에선 언제나 대립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게 갈등론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자, 그럼 얘들이 왜 대립하고 갈등하느냐? 그는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을 한다. 그게 갈등론의 내용입니다. 얘도 말이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풀게요. 사회적 희소 가치라는 말은 사회적 가치가 희소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희소성, 우리 경제에서 하죠. 모든 경제의 기본 원칙, 희소성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고 기회비용 계산하지 않습니까? 자, 희소성이라는 말은 인간의 욕망보다 적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사회적 가치라는 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자,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지는 누구나 권력을 가지고 싶고 하고요. 누구나 명예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나 권력이나 명예는 인간의 욕망보다 작죠. 그러다 보니까 늘 부족하게 되고요. 이 사회적 희소 가치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진 자는 자기가 가진 가치를 지키려고 싸우고요. 못 가진 자는 가진 자의 걸 뺏어 오려고 하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엔 언제나 대립이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게 갈등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아까 기능론하고 자꾸 한번 대비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까 기능론에서는 모든 것은 구성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서 한다 그랬죠. 자, 갈등론에서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얘들과 얘들은 대립 갈등하니까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사이에서 즉 전체의 합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갈등론. 얘들 관점에서 모든 것은 지배 집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요거 하나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배 집단이 결정할 때는 누굴 위해서 하겠습니까? 즉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한다. 이게 갈등론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능론 구성 요소는 능력의 차이 때문에 구성 요소 간에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전제였죠. 즉 능력이 뛰어나면 높은 머리, 능력이 떨어지면 팔과 다리, 요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갈등론의 관점에서 누가 지배 집단이 되고 누가 피지배 집단이 되느냐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신분의 차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양반이면 나도 양반입니다. 아버지가 노비면 나도 노비입니다. 노비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양반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신분의 차이는 절대 극복이 안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기능론은 능력을 키우면 올라가고 능력이 떨어지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즉 기능론의 관점에선 수직이동이 되는데 갈등론의 관점에선 수직이동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이게 신분이나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배경의 차이. 배경이나 신분의 차이. 아까 기능론의 능력과 갈등론의 배경과 신분. 요거 뒤쪽에서 계층 이론 내지는 계급 이론을 설명할 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걔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제까지 하면은 기능론과 갈등론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자, 기능론과 갈등론에서 자, 지배 집단하고 피지배 집단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상태가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들은 왜 대립하고 갈등했나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립하고 갈등했죠. 즉 갈등론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라는 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즉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구조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늘 그렇게 있어 왔던 내지는 당연히 있는 내지는 사회의 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갈등론에서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는 언제나 존재하는 겁니다. 늘 항상 존재하고요. 사회 문제는 당연한 거다라는 게 갈등론의 관점입니다. 또 하나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자, 기능론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왜요? 기능론은 사회가 잘 돌아간다라는 전제였습니다. 그죠? 근데 현재 잘못 돌아가고 있죠. 근데 반대로 갈등론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얘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지배 집단이 지배 집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뒤집어 버리는 거죠. 네, 사회 문제가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시각입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자, 얘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쪽 사회 문제 설명하면서 늘 애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자, 혹시 어릴 때 손에다 손목시계, 그림시계 그려 보셨습니까? 예, 저는 그렸습니다. 그래서 수업했던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도 대부분 그렸대요. 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봐 주십시오. 여러분도 어릴 때 그림시계 그려 보셨나요? 네. 근데 한번 봐주십시오. 그림시계가, 그죠? 배터리 바꾼다고 시계가 가던가요? 안 가죠. 시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그림시계는 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갈등론에서 사회 구조의 문제는 그림시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계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회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언제나 생기고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대책은 뭘까요? 시계 자체를 바꾸자. 그래서 갈등론의 관점에서는 구조의 변혁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기능론과 갈등론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잠시만 쉬었다가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교환이론을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